대선 전국이 본격화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요즘 대선 주자들 사이에 신경전이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도 출렁이고 있는데요. 정치부 이만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만수 기자,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오늘 그 여의도 정치권에서도 오늘 나온 여론조사가 종일 화제였습니다. 예. 그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예. 윤석열 전 총장 조금 올랐고요. 예. 이재명 경기지사 조금 떨어졌고요. 예. 이낙연 전 대표 살짝 올랐습니다. 한 1.2%포인트 정도 올랐고요. 예. 예. 또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었어요. 네. 5.6% 나왔는데 단숨에 그 전체 여론조사에서 4위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뛰어올랐네요. 네,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쭉 목록을 보니까 정세균 총리 이름이 안 보이거든요. 왜 이런 겁니까? 저희도 오늘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게 예. 정세균 전 총리 같으면은 여권 내에서 꽤 유력한 그 대선 주자 중에 한 그렇습니다. 명이잖아요. 명실상부 예. 여권을 대표하는 주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10명의 여론조사 명단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 혹시 실수로 누락이 된 것인가 아니면 예. 지지율이 너무 안 나왔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실제 여론조사를 진행했던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에 문의를 해봤어요. 아,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던가요? 예. 이게 이제 그 지난주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된 여론조사인데 이 10명이라는 주자를 선별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전주에 여권 내 범진보권 내에서 5위 안에 들어야 하고요. 예. 그다음에 아. 범야권 내에서도 5위 안에 들어야 하는데 예. 2주 전 여론조사에서 5위 안에 들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고. 이번에 빠진 거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는 5위 안에 들어서 다음 주 전체 대선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아마 정세균 전 총리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여론조사 기준이 그랬기 때문에 안 나온 거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지지율이요.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예. 예전에는 범여권 같은 경우에 1강, 2중, 3약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예. 했는데 이제는 그 2강 체제가 자리 잡아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렇게 보는 보셔도 될 겁니까? 것 같아요. 예. 좀 수치를 좀 보면은 예. 네네. 먼저 범진보권 내에서 이재명 지사는 2.2%포인트 하락해서 예. 네. 27.5% 나왔고요. 예. 이낙연 전 대표 3.3포인트 예. 3.3%포인트 상승해서 예. 23.9%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예. 잘 보시면은 이재명 지사 지지율에서 빠진 수치보다 더 이낙연 전 대표 쪽으로 지지율이 옮겨간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 그렇죠. 포인트니까 오차 범위 내예요. 네, 오차범위 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추세대로라면은 이낙연 전 대표가 상당히 쫓아왔다. 그리고 이제는 여권 내에서 2강 체제가 안착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또 더 다른 또 하나 살펴볼 만한 수치가 네.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놓고만 보더라도요. 예. 그 이재명 지사가 46.1%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42.2% 나왔어요. 예. 마찬가지로 오차범위 예. 냅니다. 그렇네요. 네. 그리고 네. 민주당 지지층 내니까 결국 경선 때 그렇죠. 아주 중요한 포지션을 네. 차지하는 곳인데 거기서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요. 물론 알겠습니다. 그 경선 과정에서는 이제 일반 국민들도 다 참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당원만 상대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바짝 긴장이 될 테고요. 예. 그렇겠네요.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잔뜩 고무가 돼 있을 겁니다. 예, 뭐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 견제하는 쪽이나 쫓아가는 쪽이나 마음이 좀 급한 건 사실이다 보니까 두 사람 사이의 공방이 요즘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네거티브 공방도 일어났어요. 그렇죠. 뭐 시청자분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예. 예. 신경전이 아주 치열하고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시면은 이재명 지사가 지난 13일에 YTN과 인터뷰를 했어요. 네네. 당시에 이제 제가 직접 갔었는데 예. 김 빠진 사이다라는 평이 좀 나오고 있다. 예비 경선에서 앞으로 전략이 어떻게 되실 거냐 이랬더니 이제는 네거티브 공략에 상대의 네거티브 전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이후에 신경전이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공방을 보면은 몇 가지 쟁점과 국면이 있었어요. 하나는 기본소득 있었죠. 예. 사생활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지사가 반격한 이낙연 전 대표의 그 전 보좌관 예. 티머스 관련된 의혹이 그렇죠. 있었는데 예. 이번에 새로운 쟁점이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뭐죠? 뭐냐면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제 경기도지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경기도의 산하기관의 임원이 SNS에서 그 이낙연 전 대표를 강하게 비방을 했다고 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낙연 전 대표는 어떤 입장을 냈냐면은 예. 이거는 민사 문제가 아니다. 위법 사항이 있다면은 법적인
과정을 거칠 것이다. 예. 법적인 과정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뭐 경찰 고발이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고발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았는데 대신에 이낙연 전 대표의 캠프 측에 있는 박광원 의원이 경찰 고발까지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낙연 전 대표와 박광원 의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선거법 위반 여부는 그것에 따르는 법적인 과정이 있을 겁니다. 서로 간에 자제해야 되지만 당의 선관위나 국가선관위에서도 가짜뉴스는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짜뉴스나 네거티브는 그다지 효과가 있질 않습니다. 그것을 제기하는 사람의 초급증이 드러날 뿐이지. 당 차원의 조사가 진행이 돼야 되고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이 진 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문제는 진행 결과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고발한다면 경찰 조사 시작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일단 경찰 조사 시작될 그 부분 짚어보기 전에요. 이재명 경기지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재명 경기지사 마크맨이 바로 우리 정치부의 최하영 기자인데요. 경기도까지 직접 가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부터 한번 돌아봐라. 그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은 자기 이재명 경기지사가 왼쪽 팔에 장애가 있어요. 소년공 시절에 다쳐서 장애를 입고 있는데 이 장애 문제를 비하하지 않았냐, 또 없는 사실 지어서 음해하지 않았냐면서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지사 만나고 왔는데 그 부분도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낙연 후보 지지하는 분들이 저한테 하는 정말 극렬하게 표현할 수 없는 마타도와 그런 것들을 한번 스스로 살펴보시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한 일인데 징계하고 직위 해제하는 게 나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인데요. 뭐 저를 장애인 폄하를 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없는 사실 지어내서 음해하고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지지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본인 측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뭐 아무리 본경선이 이제 곧 시작되지만 벌써 저렇게 후보들끼리 싸우면 감정이 상하면은 경선, 진짜 본경선, 야당 후보와 결을 경선 때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많이 걱정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은 더 큰 문제는요. 이게 지금 벌써 이미 선관위에 신고가 접수됐다고 해요.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선관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테고요. 위법 사항이 나타나면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한 3가지 정도 되는데 경고를 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미약한 사건 같은 경우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증거가 나오면은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수사 의뢰까지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당내 경선이 경찰 고소 고발전으로 가고 격화하고 진흙탕 경선이 되는 거 아니냐. 당내에서는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이미 지난 2018년도에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도 한번 비슷한 과정을 겪기도 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사실 최근에 또 방금 말씀하셨던 그 장애 입은 이재명 지사의 팔, 그게 또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어떤 좀 사연이 있는 겁니까? 그 민주당 그러니까 민주당 본경선에 진출을 모두 6명이 했잖아요. 그리고 그중에 5명이 남성입니다. 5명 가운데 4명이 군대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 군대에 다녀온 4명을 군필 원팀이라는 포스터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이 위법하게 병역을 기피한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못 갔다 왔는데 이거는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정말 속을 팠다. 그리고 좀 전에 강경원 앵커 말씀하셨다시피 당내에서는 이 네거티브 흑색 공방, 그러니까 네거티브 공방이 너무 거칠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마시는 우물에 독극물 타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이야기, 그리고 박용진 의원이 그 말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팔이 이렇게 휘어서 좀 저희 아마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제가 어디 행사장이라 이런데 서면 팔이 이렇게 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주 건방져 보입니다. 제가 왜냐하면 팔을 이렇게 있는 자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꼭 이렇게 모아서 있거나 좀 자세가 좀 불량해 보이거나 이런 건데 사실 그럴 때마다 제가 매우 서글프죠. 마치 제가 뭐 병력을 고의적으로 면탈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서글프다.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후보들이 애써 가다듬은 정책을 뭐 발표를 해도 이 네거티브 한 줄, 한 단어, 한 행동에 다 휩쓸려가 버리는 건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당장 네거티브 전술을 통해서 나한테 이득이 되고 상대한테 곤혹스러움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모두가 마시는 우물에 독을 푸는 행위입니다. 네, 뜨거워지는 대선 전국 후보 간의 신경전도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주셨고요. 이번에 야권 대선 주자들 움직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 윤석열 전 총장, 앞서 여론조사에서도 잠깐 보셨는 것처럼 단숨에 4위로 치고 올라온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있고요. 초반 행보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자, 영상으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자기 주장을 설득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다른 쪽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때로는 설득당하면서 예. 제가 매달 100만 원씩 월세를 받는 것으로 해결했고 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당원 여러분들과 한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전국에 계신 여러 당원들이 말씀 경청하면서 특히 또 우리 당의 청년 동지 여러분들과도 제가 보조를 같이 하고 그래도 자신의 힘과 권력 이라고 불리는 광주에 와서 관련된 아시아 월 근데 어머니들을 2시간씩이나 땅에 반치를 해두고 그냥 차로 가셔버렸었는데 이분이 진짜 어떤 마음으로 광주에 오셔서 우리 어머니들 마음을 제가 제대로 살피질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과연 진실되게 하고 있는지 아닐 때는 저희들도 후보님 저희 하는데 쫓아갈 수도 있습니다. 네. 다만 나이가 저랑 비슷하거나 조금 다르거나 있고.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이만수 기자, 네. 윤석열 전 총장 오늘 지지율 조사는 약간 올라갔긴 했습니다만 다른 조사를 보면 대체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윤석열 전 총장이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될 때 아닙니까? 그 여론조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한 가지만 볼 수는 없고 다양한 여론조사가 있고 응답 방법도 다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한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주춤하거나 빠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캠프에 물어보면 이렇게 답이 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캠프가 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렇죠.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러니까 전략 짜고 대응책 마련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여론조사 하나하나를 매우 꼼꼼하게 살펴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최근에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가 더 주목이 되는데 일단은 이번 주에는 지난 주말에는 광주 다녀왔습니다. 예. 광주 다녀와서 5.18 희생자 묘역 참배했고요. 그렇죠. 예. 또 그 눈물까지 보이면서 5.18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피로써 지켜낸 예. 헌법 수호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전에는 대전 다녀왔었어요.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죠. 네. 대전 다녀왔고, 그러니까 그 대전 다녀온 것은 중원 그 공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죠. 광주는 호남 공약이었고, 예. 그리고 내일 대구로 갑니다. 대구로 가는데 대구 어디를 가냐면은 서문시장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세요? 행보가 메시지인데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대구의 서문시장을 찾아갑니다. 예. 대구 서문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주 자주 찾아갔던 곳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 서민들의 생활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민생 최전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에서 가장 민생 최전선으로 달려가는 거고요. 아마 여기서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윤석열 전 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나 사면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또 국민의힘 입당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언제 할 것인가 이게 또 궁금하거든요. 정치부 기자들 현장에서 좀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예측은 다양하게 할 수 있고 그게 맞으면 매일 단독을 할 수 있을 텐데 항상 틀립니다. 네. 저희도 이제 좀 다소 헷갈리기도 하고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가 명확한 답을 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제3지대에 머무를 가능성이 일단은 커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보는 거는 최근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해진 방향이 있으면은 유불리 생각하지 않고 계속 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를 좀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대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몇 가지 결정적인 국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 입당하느냐 마느냐 놓고 봤을 때 지금 지지율이 다소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빠져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입당을 하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부인 의혹이라든지 장모 관련 의혹에서 벗어나려고 국민의힘 입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다소 그럴 수 있겠네요.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정체 국면에서 지지율이 반등에 성공한다면은 오히려 국민의힘에 들어갈 명분을 찾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당분간은 일단은 제3지대에 머무를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데 왜 그러냐면은 또 최근에 그 국회의원 수 감축과 관련해서도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 내용 한번 들어보고 올게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은 3선 이상 금지되어 있는데 국회의원은 그게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국회의원도 3선 이상 금지를 하면 쓰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또 의회주의가 발달한 선진국에서는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민 모두의 어떤 공감대가 필요하고. 또 하나 있습니다.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100명으로 줄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께서 지금 이 정부의 예산이 550조입니다. 그리고 더 늘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대한 예산 그 책정과 그 집행을 감시하고 또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복잡한 법안들을 심의하는데 100명이면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명답. 네, 돌발 질문 들어봤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천공항 방문 해프닝이 있었다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기자단 사이에서 논란이 좀 있었던 건데요. 윤석열 전 총장이 인천공항 가서 오늘 도쿄 올림픽 선수단이 출국하잖아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하러 갔다 안 갔다를 두고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올림픽 선수단 응원차 인천공항 찾았다라는 메시지가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이 선수들에게 부담이 될까 봐 캠프 측에서는 야,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선수들에게 부담이 될까 봐 멀리서 지켜만 봤다. 이런 입장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또 이 인천공항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목격됐다는 제보가 있다라는 이 지라시 내용이 좀 돌기도 했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스포츠부 기자들이 선수단 안 찍고 윤석열 전 총장 촬영하고 있다 이런 지라시 내용까지 돌았는데 나중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캠프에서 정확하게 정정을 해줬습니다. 안 갔답니다. 아, 그렇습니까? 부담이 될까봐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게 좀 의아한 부분도 있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소 아직 윤석열 전 총장 캠프 내부에 어떤 소통이라든지 홍보, 공보 라인이 아직은
조금 체계를 갖추지 못한 거 아닌가 예.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네. 좀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평가가 있던데 어떤 행보를 좀 보였습니까? 그야말로 국민의힘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2일이에요. 12일 날 대전 현충원 아버지 사무제 참여해서 그 정치권 대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고요. 불과 사흘 뒤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현 대표 면담하는 자리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바로 입당해 버렸어요. 엄청 바빴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은 오세훈 서울시장 만나서 재보궐 선거에서 역전 드라마 감동적으로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국민의힘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과 가장 대비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국민의힘 안으로 성큼성큼 그러니까 뭐 직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번 주 주요 일정 한번 살펴주실래요? 주목해야 할 일정이 있다면서요? 네, 저는 뭐 이번 앞서 가장 제일 처음에 소개해 드렸다시피 여론조사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정치의 국면을 뚫고 상승세로 돌아설지 아니면 완연한 하락세로 돌아설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 좁혀질지 멀어질지 혹은 그렇네요. 이낙연 전 대표가 역전할지 가능성은 다 열려 있습니다. 한번 요거 한번 그 정치 뉴스에 관심 있는 시청자분들 재밌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21일에 모레죠. 김경수 경남지사 대법원 선고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 선고에 따라서 유죄가 난다면은 뭐 지금까지의 어떤 흐름과 비슷하기 때문에 큰 파장이 없을 것 같은데 무죄가 난다면은 정치권에 특히 민주당 내에서 이런저런 파장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행보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번 지지율도 좀 높게 나타나고 그렇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 내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지지율 10%를 넘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곧 있으면 올림픽 개막이잖아요. 그거 앞두고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할지 그 부분도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여당 반장인 이만수 기자가 꼽은 한 가지를 뭐 선택하려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김경수 지사 대법원 선고가 어떻게 날지 무척 관심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 지금 대선 국면에서 친문 의원들이 아직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의원들도 꽤 있거든요. 그리고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누가 뭐래도 친문 의원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도 불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 경선 국면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여당 내 대선 경선 판도가 조금 흔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매일매일 국회에서 뛰고 있는 현장 취재 기자입니다. 이만수 기자가 전해준 대선 정국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